담배 이야기 1. 이른 새벽까지 이슬비가 내렸다. 간밤부터 불기 시작한 센바람은 아침에도 여전히 이어졌다. 하늘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오전 9시 반이 넘어서 구름 사이에 해가 보였다. 비 그친 아침 기온이 쌀쌀하다. 겨울용 조끼를 걸치고 며칠 움직이는 궁전 지표를 자리 잡은 곳에서 초소에 오른다. 생명의 물을 먹은 풀이 밤새 훌쩍 자랐다. 아카시아 나무 밑에 돋은 쑥은 나물로 뜯어먹기 좋게 자랐고 원추리 싹도 지표면에서 평균 15cm 정도 자랐으며 젓갈색 줄기에 찔레 덩굴 새싹도 몰라보게 자랐다. 핀지 얼마 되지 않은 진달래가 매산에 주역 인양 만개하였다. 기름나물도 땅을 헤집고 모습을 드러냈다. 종잡을 수 없이 부는 바람 소리가 매우 사납다. 일정한 방향을 지속하지 않고 초소에서 회오리로 변하기도 한다. 빠끔히 열린 초소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은 급기야 덜컹 소리를 내며 문을 활짝 열어젖히더니 모래흙을 퍼붓는다. 낙엽이 되어 쌓인 참나무 잎이 바람에 의해 부양하여 나비처럼 어지럽게 날아다닌다. 조용한 날에 들리던 작은 새 소리도 사라졌다. 한 겹이 꺼내면서 남은 한 겹이를 보고는 일 마칠 때까지 어떻게 견딜까 하는 걱정을 할 때 누군가 오는 중이라고 전화가 왔다. 그는 이미 고무산 자락에 접어들었으므로 담배를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으므로 흡연자가 담배가 떨어졌을 때 갈구를 모를 것이다. 오는 사람이 흡연자라면 무리하지만 담배를 사서 오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매산에서 담배를 사려면 신리 길 이상 가야 한다. 산불감시, 야생동물 보호라고 쓰인 현수막을 햇볕이 드는 세 개의 창에 가리고 온 사람과 마주 앉았다. 요즘 내 생활을 아는 그는 라면과 김치를 가지고 왔다. 라면에 곁들여 며칠 만에 먹는 김치 맛이 좋다. 바람을 피해 좁은 초소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가 돌아갔다. 내가 재떨이에서 꽁초를 찾는 것을 보고 그가 반가운 말을 했다. 어쩌면 차에 담배가 있을지 몰라요. 그와 함께 차 있는 곳으로 갔다. 그의 차는 움직이는 궁전 옆에 있었다. 한참 뒤지던 그가 담배 한 갑을 열린 창문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내가 피우는 것이 아니지만 여간 반갑지 않다. 숲 사이로 그의 차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한 겹이 꺼내 허겁지겁 불을 댕겼다. 내가 피우는 장미는 굵고 길다. 그가 준 것은 가늘고 짧다. 늘 피우는 것에 비하면 순하여 피운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세겹이를 연거푸 무덤 잔디밭에 앉아 피우며 생각한다. 마지막 남은 장미 한 겹이를 다 피우고 나서는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초소 안에 걸어둔 옷 주머니마다 모두 뒤졌다. 분명히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한 행위다. 그만큼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이다. 점심거리를 챙겨온 것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던 차에 담배 한 갑을 가져온 그가 꼭 필요한 순간에 온 것이 신기하면서도 내가 원했기에 당연히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또 한 겹이 불을 댕긴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바람이 몰아치는 주기가 오전보다 간격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드세긴 마찬가지여서 귀가 먹먹하고 직접적으로 강타할 때는 초소가 휘청할 정도다. 내 동물가족 녀석도 바람이 부는 반대편 초소 벽에 기대어 다른 때처럼 활달하게 움직이지 않고 낮잠을 잔다. 생각이 진동한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 날이다. 떨어진 담배로 말미암아 그 허전함이 오래가기 전에 내 손에 들어온 담배 한 갑이 생각의 진동을 입증한 것이다. 이렇듯 긍정적이고 꼭 원하는 생각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질까?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하다 말고 담배 사러 갈 상황이 되지 않는데 필요한 담배가 내 손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치다. 온다고 연락도 하지 않고 불쑥 찾아온 그가 담배를 주고 간 것은
내 생각에 진동이 전해졌다는 것이다. 2010년 4월 13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